스토리가 삐리리를 변화시킨다. 스토리가 삶을 변화시킨다. 그렇죠? 스토리가 삶을 변화시킨다. 총 7단계가 있지만 조금 단순화시켰을 때 7단계를 구성한다는 건 이제 스토리 작가급인 거고, 우리 비즈니스 스토리를 짤 때에는 상세 페이지를 짜거나 유튜브에 썸네일을 짜거나 뭘 하든지 간에 여기가 이상적인 모습이죠. 양치를 하면서 우리는 단순히 이빨이 하얘지는 것만 원하지 않아요. 양치를 통해서 우리는 기분이 전환되고 상쾌해지는 걸 원해요. 이런 거죠. 우리는 그냥 단순히 결혼하는 것만 원하지 않아요. 결혼을 통해서 정말 1 더하기 1이 3이나 4가 아니라 300, 400이 되는 걸 원해요. 경영자 여러분, 사업을 시작하면서 단순히 돈만 벌기를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존경받고 또 이렇게 직원들과 행복하기를 원하셨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게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누구나 마음속에 그리는 어떤 모습이죠. 여기 뭡니까? 여기가 도발적 사건이죠. 때마침 귀가 빨간 늑대가 망토 입은 소녀의 뒤를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과학자가 TV에서 소리쳤어요. 내일 지구가 행성에 충돌합니다. 이런 거죠. 도발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다가 마침 빨간색 힐이 뒤축이 깨졌어요. 이빨이 하얘지는 걸 원했지만 그렇게 자꾸 하다가는 이빨이 썩습니다.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응전이죠. 응전. 대응. 주인공의 대응과 응전은 소비자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을 때 그게 내 이야기가 되고 이 스토리에 사람들이 감정이 몰입되어서 함께하는 거죠. 다 물리쳐버리는 사람이라면 아니에요. 슈퍼맨도 클립토나이트가 있어야 슈퍼맨이에요. 단점이 있는 거예요. 응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슈퍼 울트라 캡장이 있어가지고 다 잊혀버리는 거는 공감이 안 일어나요.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회복된 이상적 모습이죠. 이때의 회복은 이 기대값보다 훨씬 더 좋아진 거예요. 막 물리쳤는데 애인이 생겼어. 이렇게 대표적인 어떤 그 헐리우드 영화의 클리셰죠. 이렇게 남자가 007 같은 거 보면은 막 이겼는데 멋진 아름다운 여인 옆에 있고 이런 거죠. 행복하게 살았죠. 왕자님이 있고 공주님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스토리노믹스입니다.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에 스토리와 경제가 결합된 형태를 보면 대부분의 헐리우드 영화의 아주 대표적인 대부분의 클리셰를 보면 아주 바람직한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누구나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악당에 의해서 그 일상이 깨집니다. 깨져요. 그리고 반드시 주인공이 나와 비슷한 공감을 하면서 그걸 극복해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처음보다 더 좋아진 그런 상태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헐리우드 영화만 그럴 뿐 아니라 광고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같은 튼 이 같한. 잘 씹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늙어가지고 붓고 시리고 막 그래요. 그런데 약을 먹는 거죠. 응전하는 거예요. 이 약을 먹는 거는 하나의 공감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못 먹던 가지도 뜯어먹고 이렇게 모든 광고 스토리, 광고 구조라든가 어떤 스토리를 꾸며내는 거라든가 디즈니, 안데르센, 마블 모든 스토어들이 기본적으로 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이 뭐냐면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 도발적 사건이 강하면 강할수록 타노스가 강하면 강할수록 공감이 더 일어나요. 뭐예요? 주인공의 응전이 대비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더 커지고 이걸 깨지는 거를 처참하게 깨지는 거죠. 처참하게 깨지면 아내를 잃고 아빠를 잃고 엄마를 잃고 사랑했던 몸을 뺏기고 처참하게 깨질수록 여기에 공감이 커지는 거고 새롭게 회복된 이 이상치가 더 아주 소중하게 되는 거죠. 더 공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들과 소통을 할 때 스토리노믹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제품이 내가 제공하는 솔루션, 상품 이런 것들이 상대방에게 두 가지가 되면 되는 거죠. 첫 번째, 상대가 문제가 더 있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약을 팔지 말고 병을 팔아라.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당신의 일상이 문제입니다. 당신 원래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깨졌어요. 상처받고 힘들죠. 이런 거 있죠. 이게 이제 공포 마케팅, 두려움 마케팅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두려움을 주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세우느냐.
그리고 우리의 제품이 우리가 제공하는 어떤 그 제품과 솔루션, 상품이 얼마나 공감대를 이렇게 세우느냐 이런 구조로 스토리노믹스를 이해하고 여러분들 다 어떤 마케팅 글쓰기 같은 거 재밌잖아요. 좀 이렇게 재미없어요? 마케터들만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토리가 삶을 바꾼다예요. 내가 어디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이렇게 서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로 얘기해 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원래 이랬는데 말이에요. 갑자기 이랬는데요. 내가 이랬더니 결국 이랬어요. 빠져드는 거거든요. 귀가 이렇게 커져요. 귀가 커져요. 그런 스토리로 소통하는 것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제가 오프닝 하고요. 3분씩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만나보시고, 이렇게 보시고, 대표님 빼시고, 이렇게 3분. 이렇게. 자, 시간을 제가 한 7분 정도 드릴게요. 7분 정도. 자, 거기까지 하죠. 박수로 마무리합시다. 자, 좀 이따 후반부에 또 나눈 시간 제가 드릴게요. 그때 좀 더 이야기를 합시다. 이 책의 포커스는, 제가 나누고 싶은 포커스는 뭐냐면, 단순히 좋은 스토리가 있구나, 그런 스토리를 가져와서 이용해야지를 뛰어넘어서 스토리를 내가 쉽게 만들 수 있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일상적으로 대화할 때나, 고객을 만나서 이야기할 때나, 셀러들을 만날 때나, 인플루언서를 만날 때나, 우리 제품을 소개하거나 회사를 소개하거나, 혹은 어떤 실제로 광고를 하거나, 지금이라도 당장 뭐 CJ 홈쇼핑에 카메라가 딱 들이대가지고 뒤에 있는 거 설명해 주세요 할 때, 이거는 얼마고요? 좋고요? 뭐에 좋고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이걸 들고 나서, 제가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요,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실력을 좀 갖춰보자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의 포커스다. 그래서 오늘 후반부에는 스토리 한두 개 정도는 좀 스스로 짜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여기 스토리 그냥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보는 연습까지 오늘 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도 나눔을 했으니까 우리 조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눴었는지 간단하게 한 2분 언더로, 2분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주제 나누고 또 여러분 시간 드릴게요. 네, 이쪽 팀부터 누구 하시겠어요? 지금 저는 스토리노믹스 이 책에 대해서 되게 공감을 했던 점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글로벌 사례들이 많았지만 국내에도 미디어 환경이 변하고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는 디지털이 전년 대비해서 2.1% 증가, 53%에서 55%, 방송이 28%에서 27%, 1% 감소. 그러니까 이렇게 미디어 환경이 변하면 마케팅 패러다임도 변하거든요. 근데 마케팅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하냐면, 우리의 변하냐면 목표가 시장 점유율, 제품 중심이 아니라 고객 관계, 로열티 중심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럼 고객 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소통이 중요한데, 그 소통의 하나의 키워드가 이 스토리인 거죠. 그래서 이 스토리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었고, 예전에 제가 생각했던 스토리라고 하면 브랜드가 화제가 될 만한 어떤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보면서 고객의 삶을 변화시킬 만한 가치 있는 이야기여야 된다는 것을 좀 알게 됐고,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덴티스트 브랜드가 사실은 수년간 스토리를 통한 캠페인을 진행해 왔었는데, 사실은 되게 고객 삶에 좀 다가갈 수 있는 좀 가치 있는 스토리가 있었던 반면, 또 되게 메시지가 우리 목적과 목표에 부합하지 않은 것들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3명이 사실은 공감을 많이 나눴고, 그럼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를 따졌을 때, 어떤 메시지를 만드는 건 마케터, 광고, 이 사람들만의 숙제가 아닌 것 같아. 우리 모두가 사실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받고 그 메시지에 대한 고민이 난 필요해 보인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목적과 목표에 맞는 이야기를 설계해보자. 여기에 되게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브랜딩과 마케팅 영역에서 조직 영역을 성장시킬 방법은 뭘까 생각해보면, 첫 번째, 마케팅 패러다임이 미디어 환경에 의해서 전환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고객을 제품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브랜드와 살 사람으로 재정의할 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스토리를 삶의 변화,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를 어떤 부여한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적용해보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자리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습과 성장이라는 건 반드시 뒷받침돼야 되는구나. 여기까지였습니다. 플라이 휠을 돌려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20세기 최고의 경영서라고 불리우는 굿트 그레이트,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책을 쓸 사람입니다. 그 많던 위대한 기업은 어디로 갔나? 이 책도 중간에 하나 있긴 했습니다만, 플라이 휠을 돌려라 라는 책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마케터나 경영자들이 소비자에게 진출을 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뭐냐면, 여러 군데 펼쳐놓고 그 중에서 만족한 사람들 찾고자 한다. 그러면 막상 만족한 고객보다는 불만스러운 고객들을 먼저 깔고 시작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 타겟되는 정확한 타겟 집단을 선정해서 작지만 강력한 사용자 경험. 오늘의 주제와 연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책에서는 스토리라는 단어를 안 쓰고 있긴 합니다만 사용자 경험, UX라는 표현을 쓰죠. 오늘은 스토리죠. 사용자들의 스토리, 삶이 바뀐 경험, 갈등이 내 삶을 바꾼 거죠. 그래서 플라이 휠 전략이 오늘날 마케팅을 확산하는 데 핵심 전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새로운 제품들을 고객과 소통하고자 했을 때 만족한 사용자 경험을 아직 만들지 않았는데 전선을 넓히고 있다. 그러면 조금 조정해 볼 필요도 있어요. 이 채널에서 만족한 고객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강력한 사용자 경험. 이 채널에서 강력한 사용자 경험. 마케팅 자원이 우리가 한 3개 있다. 그러면 세 영역에서 사용자 경험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물건을 팔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한 사용자 경험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바꿔서 오늘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고객 스토리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이 도구를 써봤는데 나는 내가 생각하는 건 내가 더 아름답다라는 거울을 보는 순간 나는 아름다워를 느끼는 사람들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런 방식이 스토리텔링의 방식이고 오늘날 다른 경영서적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마케팅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후반부에 이 책에서는 당신의 회사에서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 영역들이 좀 나옵니다. 제가 그걸 좀 캐치를 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5가지 영역으로 볼 수가 있죠. 가장 첫 번째는 기업 스토리예요. 이 책에서도 이야기 나옵니다만 애플의 스티브 잡스의 핵심 가치가 있죠. 혁신적인 제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혁신적인 삶을 선사하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스티브 잡스의 도발적인 사건은 뭡니까? 도발적인 사건은 돈도 없고 뭐 창고에서 게러지에서 조립식 컴퓨터 만들어야 되고 막 이런 스토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응전을 해내는 거죠. 뭐 주문 받은 것들 이렇게 응대해주고 또 확산하고 막 침대에서 자고 막 밤 늦게까지 워진 이야기랑 막 납땜하고 있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나서 애플한테가 딱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미국적인 어떤 개척 정신, 기업가 정신, 그렇게 나와요. 애플 광고의 시리즈 중에서 보면 그런 어떤 아주 초기의 그 오리지널리티 있죠. 그걸 강조하는 스토리가 굉장히 나와요. 그걸 보는 순간 미국 사람들은 나도 저렇게 한번 대박을 쳐볼 수 있다. 그래, 저게 바로 미국의 정신이지. 뭐 이런 느낌들을 갖는단 말이에요. 기업이 가장 강력한 스토리가 기업 스토리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창업 스토리인 거죠. 우리 신란토로는 고객들에게 어떤 핵심 가치가 있어요. 뭘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거 잘 안 되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해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핵심 가치, 도발적 사건, 응전, 그리고 이상적인 모습. 요게 뭔지 여러분에게 신란토로 한번 소개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가장 좀 식상한 소개가 뭐냐면 저희 사무실이 좀 이쪽에 이렇게 여기가 무슨 동이죠? 사당입니까? 서초. 네. 서초. 좀 더. 네. 서초동에 있고요. 뭐 좀 이사 갈 예정에 있고요. 매출은 뭐고요. 상품은 뭐 다르고요. 요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좀 하수. 중수가 뭐냐? 우리는요 이러이러한 고객들을 섬겨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갈 거예요. 이게 중수. 상수가 뭐냐면 뭔지 아세요? 오늘 아침에 치약 쓰셨죠? 사람들은요 치약 쓸 때 단순히 이빨만 닦는 게 아니라 기분도 전환되고 자부심을 느끼고 이 치약을 쓰는 동안 내가 상쾌해진다는 기분을 가져요.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치약은 그런 느낌을 주진 못해요.
그냥 단순히 1+1 그런 거 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개발해내면서 사람들에게 감성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지면서 동시에 자부심까지 느끼게 하려고 이것도 노력했고요. 이것도 하고요.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지금 발전해 가고 있어요. 이런 게 뭐예요? 상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갈등이 삶을 바꿔요. 스토리가 삶을 바꾸는 거죠. 뭔가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게 공감되는. 맞아. 나도 1+1 사는데. 뭐 이런, 우리도 1+1 하죠? 너무 또 뭐라 하면 안 되죠. 아무튼 그런 게 상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버전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신란토로 뭐다 할 때 나름대로 스토리 뭐 만들어 보세요. 그거. 이 1번입니다. 1번이요. 두 번째, 브랜드 스토리입니다. 이것을 CI라고 한다면 이걸 뭐 BI에 비유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 같은 경우 사람들이 미국적 상황에서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뭔가 어려움의 순간마다 사람들의 청량감을 제공하고 뭔가 어려움을 극복해낼 때 함께 있어 줬던 톡 쏘는 그거. 네. 그런 거에 대한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카콜라는 그 브랜드 자체가 미국 사람들의 감성에 확 들어와 있어요. 이 책이 미국 책이니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감성이 들어와 있어요. 처음 100년간 코카콜라는 20세기 광고 시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시장의 우위를 누리고 광고 자체의 효과를 가장 많이 누린 제품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죠. 우리도 지금 코카콜라 하면은 광고하면 뭐 떠오르세요? 그렇죠. 곰 떠오르시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소리를 묻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 뚜껑 빵 하는 거, 이 소리 기억나시죠? 그리고 쫙 올라오는 거, 아주 명확한 그 청량감, 삶의 문제가 갈등이 다 해결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브랜드가 있다 그러면 이 아래에 상품이죠. 회사가 있다 그러면 브랜드. 그 브랜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스토리, 이 브랜드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그 스토리를 만드는 것, 그 아래에요. 그 다음이 뭐겠습니까? 이제 상품이죠. 상품 스토리예요. 예를 들어서 1865 포도주 이야기 좀 나오죠. 1865 하니까 이거 뭐 개발이 안 되죠. 근데 이제 1865라는 상품을 18호를 65타에 하면 이렇게 뭐라고 이제 볼링으로 치면 한 300점, 당구로 치면 당구 한 400? 네. 엄청난 숫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칠레 와인 1865는 전 세계 80개국에 팔리고 있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을 골프를 즐기는 경우가 있는데 1865년 산페트로사의 설립 연도이지만 골프에 비유해서 18홀 65타 치기로 해석해서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꿈의 점수로 스토리화해서 그 제품을 사람들이 꿈의 제품의 컨셉으로 연결을 시켜주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품에 여기는 네이밍에 포함된 케이스입니다만 상품 자체가 어떻게 출시되었는지를 상품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포스트잇 붙어 있지만 포스트잇 스토리, 호찌케 스토리, 혹은 우리나라의 조선업에 대한 스토리, 상품 자체의 스토리들, 일본의 아오모리 현의 합격 사과 이야기, 프랑스 에비앙 그 상품 스토리, 그 다음에 독일의 추금기 주인을 기다리는 그 개 이야기 다 아시죠? 그런 스토리들이 다 어떤 스토리냐면 그 상품에 얽혀 있는 출시에 따른 스토리들이죠.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이 스토리도 다양한 측면이 있어요. 소재에 대한 스토리도 있고 만드는 과정에 대한 스토리도 있고 출시할 때의 스토리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스토리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 우리가 상품 출시할 때 만들어내고 고객과 소통하느냐, 이런 주제가 세 번째 주제예요. 네 번째가 판매입니다. 판매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스토리들이 있는가, 판매 과정에서의 영웅담이 있는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죠. 이거 10,000개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출시했는데 10,000개가 3시간 만에 완판됐어요.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스토리입니다. 홈쇼핑을 했는데 기네스북에 올라갈 정도로 1시간 만에 다 팔렸어요. 이런 거 있죠. 판매 과정에서의 영웅담 같은 거. 매장에다가 뿌렸는데 이거 사람들이 줄 서가지고요. 띠부실 그거 가지려고 이렇게 지금 이거 줄 선 빵이에요. 이런 거. 판매 과정에서 어떤 스토리가 있는가 하는 것을 훨씬 더 짧고 대응적이고 쉽게 만들 수 있는 스토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객 스토리입니다.
도브 이야기, 뭐 대표적으로 이 책에서 뭐 여러 번 인용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이렇게 광고상 받은 그 광고죠. 여러분들 뭐 도브 광고 치시면 금방 나올 겁니다. 책에서 자세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생각합니다만. 우리 제품을 이용했는데 그것을, 우리 제품의 신발을 신고 고객이 어디를 갔는데 평상시의 기록보다 뭐 10%가 더 좋아졌다.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제품이 옷을 입고 선을 보러 나갔는데 99번 선에 퇴짜를 맞았는데 100번째 선에서 뭐 이렇게 애프터 신청이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들은 심심치 않게 광고 메시지에서 사용되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5가지죠. 이 책에서는 스토리노믹스를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이상적인 상태, 핵심 가치라고 이 책에서는 이제 표현을 하죠. 그리고 도발적인 사건이 있어요. 잘 안 되죠. 모든 일들이. 잘 안 돼요. 근데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제품을 이러이러한 시도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더 좋아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4가지 구조, 4가지 구조를 가지고 스토리를 조금 만들어 가는 것이 이 책에서 우리가 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어떤 중요한 그런 측면이다. 동시에 이 책에서는 안 다룹니다만 이 책의 저자가 쓴 책이 한 권 더 있어요. 시나리오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책이에요. 로버트 맥키 저자가 쓴 책이고 할리우드 스토리 코치이잖아요. 그래서 시나리오 어떻게 쓸 것인가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스토리를 하려면 반드시 3가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시간이에요. 두 번째가 공간이에요. 세 번째가 사건입니다. 뭔가 스토리로서 작동을 하려면, 스토리로 작성을 하려면 그 안에 반드시 언제가 들어가요. Once upon a time, 옛날 호랭이 담배 피던 시절에 라는 말이 들어가요. 6.25 전쟁이 끝나고 10년도 안 지났을 때 미국의 경제대공황 시절에 케네디 대통령이 죽었던 다음 날에 반드시 들어가요. 반드시. 그래야 컨셉이 잡힙니다. 무슨 옷을 입어야 되고 헤어스타일이 어떻고 화장법이 어떻고 여자들의 치마의 길이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이 그 시대상이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들어가요. 두 번째, 공간이 들어갑니다. 시간은 공간과 붙어 있어요. 공간이 없는 시간이 없고 시간이 없는 공간이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4차원이죠. 공간이 3차원이고 거기에 곱하기 시간인 거니까 우리가 4차원 세계를 살고 있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등장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스토리다 그러면 등장인물 간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대화나 행동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스토리의 기본 요소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내러티브의 형태이고 스토리의 기본 요소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언제 누가가 일어나면 돼요. 그러면 스토리예요. 언제 누가 하면 무대에 딱 이렇게 무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언제 누가 하면. 근데 그것이 없이 서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제품에 뭐가 들어갔고요. 뭐 하얀색이고요. 가격이 얼마고요. 무게가 얼마고요. 집중 안 된다는 겁니다. 집중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언제 누가 라고 시작되어서 메시지가 전달될 거냐. 요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스토리노믹스학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단순하죠? 단순하죠. 네, 기왕에 조별로 했으니까요.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서 하나씩만 선택하면 안 되겠네. 5개니까 2개씩 선택해 보겠습니다. 고르세요. 여러분들 선택하십시오. 자신 있는 거. 이미지가 잘 그려지면 잘 그려질수록 좋은 스토리예요. 잘 안 그려진다. 그러면 머릿속에 안 남는 겁니다. 자, 계속 한번 가보죠. 자, 마지막으로 요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좀 마무리를 해보죠. 모든 스토리는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I am the message죠. You are the message예요. 그러니까 스토리는 화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받아들여지는 게 달라요. 화자가 누구냐예요. 거기에 따라서 화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페르소나라고 불러요. 페르소나는 스페인어로 가면이라는 뜻이고 일반적으로 마케팅을 할 때 우리의 고객들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느냐 이영애의 하루 뭐 이런 거예요. 그걸 따라서 그거를 페르소나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고객을 하나의 페르소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브랜드의 화자, 브랜드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말보로를 팔고 있는 그들은 어떤 존재냐, 할리 데이비슨을 팔고 있는 그들은 어떤 존재냐
소비자들에게 그 톤을 계속 유지해 줍니다. 샤넬 넘버 5 황제의 톤을 유지해 줘요. 벤츠 있어요. 그 톤이 계속 유지됩니다. 대표적인 그 화자가 많이 느껴지는 브랜드들이 도브, 풀무원 느껴지죠? 지금 뭔지 그 톤을 계속 유지를 해요. 이것을 우리는 브랜드 페르소나라고 불러요. 전에도 한번 제가 언급했는지 잘 생각은 안 납니다만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 이 책에서는 스토리노믹스는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 화자의 페르소나를 빼놓고는 스토리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브랜드는 기본적으로 한 5개 정도의 페르소나를 갖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황제 페르소나예요. 나만 법이다. 나를 따르지 않고서는 다 짝퉁이다. 이런 거예요. IBM, 벤츠, 대부분의 명품 브랜드들. 대한민국에서는 최근에 제네시스 이런 애들이 야 차가 그런 걸 차라고 타고 다녀 뭐 이런 느낌을 계속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제예요, 황제. 그래서 시장 전체에서 시장 지배자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황제 페르소나를 씁니다. 이거 하세요. 이렇게 이것만 진짜예요. 진짜 원하는 사람들만 위해 만들었어요. 원하지 않는 사람 쓰지 마세요. 2%를 위한 명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황제 페르소나입니다. 오랫동안 고객들에게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이거를 써주는 것만으로도 그 황제의 느낌을 같이 공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아요. 비싸고 프리미엄이고 고객이 원하지 않았어도 요즘 우리 쉬운 말로 재능 낭비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고객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엄청 안 보이는 데서 엄청 열심히 해가지고 막 아무튼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내요. 뚜껑 열어보면 감동하는 거죠. 이야 이렇게까지? 뭐 이런 거. 이게 황제 페르소나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가 영웅 페르소나예요. 주로 브랜드의 영웅담을 말해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처럼 스티브 잡스가 애플이 대표적으로 영웅 스토리를 많이 썼습니다. 브랜드의 어떤 그 대표의 캐릭터가 브랜드 전체의 캐릭터와 붙어 있어요.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그 다음에 레리 페이지 이런 애들이 있죠. 이런 애들이 영웅적이잖아요. 항상 도전하고 나는 어떤 그 룰을 만드는 게 아니라 룰을 계속 깨가 새롭게 계속 영웅적인 스토리를 알려주는 거죠. 이게 이제 영웅입니다. 이게 영웅이 오랫동안 자리 잡으면 황제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영웅이 황제로 가면 이제는 더 이상 혁신을 안 하고 지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영웅이 또 등장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전문가예요. 전문가 페르소나는 약간 이제는 고객과 같은 비슷한 쪽으로 와요. 반발짝만 앞서요. 다른 건 잘 몰라요 라고 말해요. 이때는. 근데 요거는 제가 잘 알아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브랜드들이 세콤 이런 데들 있죠. 세콤 그 다음에 뭐 미래에셋 이런 것들. 그네들은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당신 곁에 이 대안에 대해서는 처리해 드릴게요. 대부분의 보험회사들, 금융회사들은 다 전문가 페르소나를 써요. B2B 회사들도 전문가 페르소나를 써요. 괜히 잘난 체 안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친구 페르소나를 씁니다. 대부분의 아이스크림 브랜드들, 과자 브랜드들, 그 다음에 일상 생활용품 브랜드들, 이불 이런 브랜드들은 친구 페르소나를 써요. 친구의 특징이 뭐예요? 나보다 살짝 못난 애를 우리는 친구라고 부릅니다. 나보다 살짝 잘난 애는 친구 아니에요. 더 이상. 여러분이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친구를 나보다 살짝 못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도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무슨은. 그게 친구예요. 그래서 친구는 반발짝 뒤에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내가 열심히 당신 도울게요. 이게 친구 페르소나입니다. 약간 뒤에 있어요. 서포트 해줘요. 이렇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브랜드들은 약자 브랜드들이죠. 시장에 새로 진입했거나 잘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할게요. 싸게 해드릴게요. 이런 메시지를 써요. 가장 약한 브랜드가 친구 페르소나를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제 의인 페르소나예요. 이게 이제 대박이에요. 의인을 반대말로 하면 반란군 페르소나입니다. 내 입장에서는 의인이지만 황제 입장에서는 반란군입니다. 아까
비어 브루잉 이야기를 했는데, 비어 브루잉이 전문가 페르소나를 쓰거나 친구 페르소나를 쓰거나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이미 황제가 딱 지배하고 있어요. 이렇게 황제의 지배가 백성들에게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옆에서 전문가가 등장하고 친구가 등장해서 뽀그작뽀그작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시장이 잠식되지가 않습니다. 굳이 불편함을 못 느껴요. 맛있는데 이미 뭐 이런 거예요. 그때 의인이 반란군이 등장해가지고 실제로 저 사람은 서자의 자식이다. 엑스카리버를 뽑아라. 쟤는 지금 악령에 들려가지고 지배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를 봐라. 엑스카리버를 내가 뽑았어. 내가 진짜 왕이야. 이거 해줘야 돼요. 애플이 IBM에 대해서 별짓 다 했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IBM이 소매 컴퓨터 시장에서는 물러가고 지금은 애플이 강자가 돼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뭐 망치 들고 던져버리는 영상이라든가 뭐 이것 들고 막 이것 들고 던져버리고 그다음에 막 좀비처럼 막 IBM 쓰면서 이렇게 막 그 산업화의 시대 그 이미지를 가지면서 했던 계속 공격하는 영상을 썼죠.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약자일 때 의인 페르소나를 썼어요. 아이폰 계속 공격했잖아요. 이렇게. 계속 불편한데 왜 쓰세요? 내게 훨씬 편해요. 이런 공격을 하는 거죠. 이게 먹히면 반란군이 성공을 하면 제후 국가가 되잖아요. 영토 인정해주고 적들이 합의 보고 야 거긴 네 거 줄게 더 이상 오지 마. 이렇게 좀 시장을 세분화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브랜드에서 아마도 덴티스트에는 황제 내지는 영웅 페르소나를 쓰는 게 맞을 겁니다. 전문가보다는 더 센 것 같아요. 황제 페르소나. 덴티스트에 아니 그런 것도 치약이야? 뭐 이런 거. 그건 치약이라고 부르지 말어. 그냥 치비누라고 불러. 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치비누 괜찮네. 그런 걸 약이라고 부를 수 없어. 뭐 이렇게 그렇게 막 해버리셔야 될지도 몰라요. 덴티스트 쪽에서는 시장 지배력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근데 새로 출시한 것은 민트볼이다. 의인 페르소나 안 맞겠죠. 캐릭터 자체가 안 맞을 거예요. 민트볼을 어떤 페르소나를 써서 해야 될지 글쎄요. 이렇게 폭탄 뭐 이런 거를 한다거나 그러면 뭐 약간 이쪽인 거고 뭐 이렇게 58,000분의 1의 확률 그랬다 그러면 약간 전문가 컨셉을 가는 거고 아니면 뭐 키수전으로 풀어야 되나? 그럼 약간 친구처럼 가야 될 거예요. 근데 브루잉 같은 경우 시장을 만들어야 되고 강자를 이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요. 민트볼은 지금 강자가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약간 무주공산 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굳이 황제를 낄 필요가 없어요. 가서 깃발 꽂고 이렇게 영토로 개간해야 돼요, 내가. 그런 시장에서는 의인 페르소나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브루잉은 약간 있어요. 지배자가 있는 거죠. 자, 스토리의 마지막 이야기를 제가 이 페르소나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요게 캐릭터 헷갈리면 이상합니다. 여기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이. 그 제품, 상품이 주고 있는 이미지가 여러분 디자이너 여기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자, 디자인적으로 보면 색깔 다르죠, 이거. 예. 명품들은 어떤 색깔을 써요? 검정색 써버리죠. 맞아. 댕깡 흰색 쓰죠. 그런 거 씁니다. 왜요? 황제의 느낌,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친구 쪽은 뭘 써요, 주로? 카카오라든가 이런 애들, 풀무원이라든가 이런 애들 톤 다운시키고 친근한 이미지, 핑크색도 쓰고 노란색도 쓰고 그렇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 영웅이나 전문가들은 막 아주 찐 파란, 프랑스 깃발이 나오는 그 파란색, 빨간색 이런 색깔들 있죠. 그런 걸 써요. 아주 그 강렬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의인 같은 경우도 전혀 안 쓰는 색깔, 배합색 이런 걸 막 쓴단 말이에요. 이상한 애들이네 막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써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크게 보면 시각화시켜주는 방향으로 고객에게 인지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초반부 이야기를 했지만은 스토리가 없이 눈에 팍팍팍 띄는 거는요 다 했어요. 이게 이미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한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보게 하지 말고 보고 싶게 하는 거죠. 듣게 하지 말고 듣고 싶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스토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야기해서 첫 번째 스토리는 4단계로 구성을 하셔라. 책에는 엄밀히 따지면 7단계가 나옵니다만 좀 단순화시켰잖아요. 이게 이상적인 핵심 가치라고 불렀어요. 핵심 가치 이야기는 제가 오늘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미 CCNB를 하고 신란토로 3.0, 4.0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게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 이상적인 상태가 있어요. 모든 개인에게 그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발적 사건이 있죠. 충족이 안 돼, 이게. 갑자기 깨져. 욕구가 좌절이 돼요. 그래요. 그리고 상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그게 더 좋아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고객이 어떤 새로운 이상적인 상태로 옮겨져 가느냐. 요 4단계를 기억하시면 돼요. 누구랑 대화할 때도 오늘 저녁에 당장 데이트 하시거나 뭐 가족끼리 만나거나 할 때도 이야기를 시작할 때 있잖아. 오늘 낮에 사무실에서 말이야. 이렇게 시작하세요. 그럼 다 들어요. 왜요? 무대가 펼쳐졌으니까.
그래서 핵심 가치, 이상적인 도발적 사건, 응전, 그리고 보다 더 나아진 모습, 그리고 무대를 만들기, 시간, 공간, 사건. 요게 스토리의 무장입니다. 요거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여러분 전반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스토리를 만들 때에는 5가지 영역에서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기업 스토리, 브랜드 스토리, 상품 스토리, 판매 스토리, 그리고 고객 스토리. 이 5가지 영역에서 계속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고객이 뭐라고 그랬는데 약간 픽션도 넣어보고 이 고객의 이야기와 이 고객 이야기를 합쳐서 하나의 스토리로 좀 엮어보기도 하고 태국에서의 생산 스토리와 한국에서의 생산 스토리를 좀 이렇게 섞어보면 내러티브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책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거는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다. 모비브라고 통상 부르는데 홍성태 교수가 쓴 마케팅 아주 뭐랄까요? 아주 필수 책입니다. 그 책에서 후반부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페르소나를 지켜라. 캐릭터 헷갈리게 하지 말아라. 당신이 황제 페르소나를 썼다면 밀고 나가라. 갑자기 막 친구가 됐다고 이렇게 황제가 와가지고 어깨 동무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지 말아라. 이 컨셉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